일률적으로 반드시 물 2리터를 챙겨 드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하신 분들이야 물을 많이 먹는다고 큰 문제는 없죠. 하지만 질병이 있는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물을 드시는데 오히려 너무 많이 섭취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때문에 하루에 꼭 2리터가 아니고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물을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 2리터를 챙겨 마셔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물 2리터 마시기는 의학계에 만연한 미신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MBA 청기문학팀에서 나왔어요. 물 2리터의 진실을 알려줄 서희선 가정의학과 교수. 병원을 찾는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하루에 물을 꼭 2리터를 꽉 채워서 마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억지로 막 정말 힘든데 마시고 또는 그렇게 열심히 마셨는데도 왜 나는 건강에 좋아지지 않느냐고 이렇게들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자, 이런 진실을 파헤치려면 바로 물 2리터를 섭취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대소변과 땀, 호흡을 통해 하루 2.5리터 정도의 수분을 배출하기 때문에 그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물 2리터를 마셔야 한다는 것. 1945년 미국 국립연구협의회 식품영양위원회의 연구 결과에서 발표된 내용인데 섭취하는 음식의 1칼로리에 대해 1ml의 물을 섭취하라고 돼 있다. 여성은 2리터, 남성은 2.5리터의 물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기 이 부분을 자세히 봐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이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딱 그 부분만 확인을 한 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아래에 이 줄도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의 대부분은 준비된 음식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 직역인데 대부분의 음식에 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죠. 즉 우리가 대부분 먹는 음식에 수분이 많이 들어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은 남녀 성별에 따라 2리터 또는 2.5리터인 게 맞지만 이건 총 수분의 양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물뿐 아니고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 포함된 이 수분도 포함된 양이라는 것입니다. 즉, 물 2리터가 아닌 물과 음식 모두에 포함된 전체 수분 2리터를 섭취해야 한다는 것. 이후에 이 논문은 이제 2002년에 검증하는 내용의 논문들이 다시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은요, 이 1945년에 발표된 논문처럼 크게 회자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은 여전히 하루에 8잔의 물을 꼭 마셔야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죠. 이미 아주 오랜 7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렇게 주입당했던 터라 아마 쉽게 생각을 고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이야 물을 많이 먹는다고 큰 문제는 없죠. 하지만 질병이 있는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물을 드시는데 오히려 너무 많이 섭취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때문에 하루에 꼭 2리터가 아니고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물을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달리 물을 마시는 양이 아닌 제대로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고혈압을 앓고 있어 하루 6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온 최동규 씨 역시 체수분량은 51.1%로 높은 상태지만 혈구의 모양은 울퉁불퉁하고 염증성 이물질이 가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물을 많이 드실 필요가 없다고 하면 난 물 안 먹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필수적으로 하루에 800에서 900ml는 꼭 드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뇨작용이 많은 커피나 차를 즐겨 드시는 분들은 차를 마시는 만큼 물을 추가로 마셔주셔야 수분 부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나 이뇨작용을 하는 녹차, 둥글레차, 옥수수 수염차 등은 몸속 수분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차를 마신 양만큼 추가로 물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 실제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은 하루에 약 900ml, 여성은 약 800ml의 물을 마시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체수분양 검사와 혈구 검사를 통해 물을 잘못 마시고 있었다는 진단을 받은 최동규 씨. 너무 많은 양의 물을 마신 것 외에도 잘못된 방법으로 물을 마시고 있었다는데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그의 일상을 지켜보기로 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원하게 물을 들이키는 최동규 씨.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자마자 김수정 전문의의 표정이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 물을 단기간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는 건 아닌지 조금 걱정이 되고요. 아침에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은 암도 예방해주고 또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신다면 그것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양이 잘못됐다? 일어나자마자 물 2잔, 약 800ml의 물을 마셨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 일단 혈관 질환이 없는 건강한 분들도 한 번에 물 800에서 1000ml를 빨리 마시게 되면 갑자기 몸속의 나트륨이 낮아지는 저나트륨 혈증이나 부종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물이 몸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소변으로 배출돼 버리고 또한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더구나 최동규 씨처럼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고혈압 약 중에서 저나트륨 혈증이 생길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더 쉽게 저나트륨 혈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에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우리 몸에선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건강에 이상이 없는 실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해봤다. 그녀의 평상시 혈압은 118로 정상이었다. 이제 최동규 씨처럼 물 800ml를 마신 다음 다시 혈압을 측정해봤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정상이었던 혈압이 132까지 높아진 것. 물을 마시기만 했는데 급격한 혈압 변동이 일어났다. 그런데 문제는 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의 경우 이렇게 갑작스레 혈압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 혈관 탄력을 떨어뜨리고 혈관에 자극을 줘 오히려 혈관 질환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섭취하며 혈압을 급상승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건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선 물을 어떻게 마셔야 할까? 물 제대로 마시는 방법을 알려줄 이하랑 가정의학과 전문의. 물 제대로 마시는 법, TOD에 주의해서 마셔야 합니다. 물 제대로 마시는 법, TOD에 주의하라. 첫 번째, T는 무엇일까? T는 바로 시간입니다. 물은 조금씩 수시로 마셔주는 것이 몸의 수분 공급을 제대로 하는 방법인데요. 간단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200ml 정도의 물을 드시면 됩니다. 물, 시간을 정해놓고 조금씩 나눠 마셔라.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오전 10시에 한 잔, 오후 3시에 한 잔, 마지막으로 잠들기 30분 전에 한 잔의 물을 마시라는 것. 이렇게 4번을 정해놓고 물을 마시면 하루에 약 800ml 이상의 물을 마실 수 있다. 식사 때 섭취하는 물 말고 이렇게 4번만 규칙적으로 마셔줘도 우리 몸 곳곳에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데요. 오전 10시와 오후 3시는 어떻게 보면 수분이 가장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 공급해주는 게 중요하고, 잠들기 30분 전에 마시는 물은 자면서 호흡과 땀으로 잃게 되는 수분을 미리 보충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4번은 꼭 물을 마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를 할 때도 물을 마시고 그 외에도 시간을 정해 4번만 물을 마셔주면 우리 몸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 물을 너무 많이 섭취해 고혈압이 악화됐던 최동규 씨. 시간을 정해 조금씩 물을 마셨을 때 고혈압 완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실험을 진행해 보기로 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버리고 200ml씩 하루에 4번 물을 섭취하게 했는데 일주일 후
과연 그의 혈압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 그 결과는 놀라웠다. 물 마시는 방법만 바꿨는데 180대 이상이던 혈압이 140대로 낮아진 것. 물 마시는 방법만 바꿨는데도 상당히 좋아진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알려주신 방법 유지해가지고 더 건강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 하루 4번. 시간을 정해두고 마셔라. 그렇다면 물 제대로 마시는 법. 두 번째, 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는 상황, 오케이션을 말합니다. 하루에 4번 시간을 정해놓고 드신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간을 구애받지 말고 반드시 물을 드셔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시는데, 하지만 갈증을 느꼈다면 이미 우리 몸은 물이 부족한 상태.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물 부족을 알리는 SOS 신호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덥다고 느끼는데 몸에 땀이 나지 않는다면 땀으로 배출할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을 드셔야 합니다. 잦은 근육경련 역시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인데,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걸쭉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근육경련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물을 마셔야 한다. 물 제대로 마시는 법 TOD의 세 번째 D는 바로 디지즈, 질병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분들은 절대 물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통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수분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 그렇다면 신장질환 외에 수분 섭취에 주의해야 하는 질병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지만 수분 섭취에 주의해야 하는 질병, 바로 간경화입니다. 간경화를 앓고 있다면 수분 섭취에 주의하라? 간 기능이 떨어지면 알부민의 농도가 낮아지는데요. 이 알부민이 하는 역할이 혈액의 수분 함량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부민이 부족한 상황에서 물을 많이 섭취하면 수분이 혈관 내에 머물지 못하고 주위 조직으로 빠져나가 부종이나 복수를 유발하게 됩니다. 간 건강이 나빠지면 복수가 차는 이유가 바로 이런 원리인 것. 또한 심장 기능이 저하된 심부전의 경우도 수분 섭취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물을 많이 마셔서 혈액량이 늘어나면 혈관 압력이 높아지면서 압력이 낮은 폐와 뇌로 수분이 흘러들어가서 부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부전 환자가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혈관 질환을 앓았다면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 후 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